이 시기를 충분히 이용하실 어떤 준비나 상황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리를 해갖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쪽은 네. 안 되는 섹터, 이쪽은 되는 섹터, 이쪽 안 된다고 전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쪽 갖고 좀 놀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 그동안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어떤 흐름 남아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 어쨌든 동경을 하죠. 미국 증시가 저렇게 사상 최고치 흐름을 띄는데 우리나라도 언젠가 가야지 뭐 이런 이제 뭐 환상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기 마련인데 항상 거기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격차가 벌어질까? 우리는 왜 따라가지 못할까? 이런 이제 불안감 내지는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물론 제가 늘 나와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 얘기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하잖아요. 뭐 지금 앞으로의 장애에 대해서 아마 다른 많은 얘기들 이미 들어보셨을 건데 저는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와 함께 나온 미국 반응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 게 딱 있습니다. 원래는 세론으로 봤고 잠깐 환호하다가 빠지면서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장세에서 좀 팔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다가요. 오히려 미국장이 좀 차분하게 끝났길래 한 번은 올라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말장에서 한번 시도가 됐는데 전 지금 그림 그래요. 트럼프랑 해리스의 반응 갖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가 금리 내리는 거 보고 딱 일성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거봐 경제 안 좋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말 잘 믿는 분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 진짜 좀 심한 장에서 이런 식으로 좀 웃으면서 한번 넘길 수 있는 거 트럼프의 어떤 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굉장히 정책적이고 고도화된 결정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깎아내리시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여유로워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이제 비컷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아리송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엔 안 내릴 수도 있고, 더 비컷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혼란을 주긴 했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파월이 트럼프 때 임명이 됐다 뭐다 이런 거 다 차지하고서라도, 현재 미국 대선의 국면에서는 적어도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바로 임박하는 시점일지 아니면 10월 중순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언저리 정도까지는 미국 시장이라든가 경제가 큰 탈은 안 보여줄 거다. 이게 트럼프한테 잘 보여줘야지 이런 개념으로 장을 망가뜨리고 트럼프한테 몰표를 줘야겠다 이런 억하심정을 가질 사람도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붐업을 시키겠다 이것도 아니겠지만 적어도 스테이블하게 가는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마지막으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도약의 시기가 다음 주부터 10월 한 말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대부분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 요 며칠 한 몇 주는 조금 오며 가며 이러다가 대선 끝나면 날아갈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은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도 접하면 한때는 그런 분들 얘기가 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립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반대 의견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 얘기가 맞다고 하면 10월 한 초중순까지는 무난한 장이다. 미국이 일단은. 그러니까 그걸 베이스로 해서 우리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장에 보니 10월 달에 초에 또 ISM 제조업 지수 나오겠지만 더 놀라지는 않겠죠.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동개월 정도를 가졌는데 일본이 금요일 날 그 금리 발표하면서 약간 여운은 남겼어요. 이게 자민당 선거가 다음 주에 그 총재 선거가 있어서 참은 건데 네. 연내에는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좀 뉘앙스가 나온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금리 인하하니까 이제 사우디라든가 중동 쪽에서 금리를 따라 내리는 나라들이 여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미국의 어떤 궤를 여러 나라에서 따라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 원래 이제 금리 갭차가 좀 있어서 이번엔 바로 안 내리지만 빠르면 10월 달에 매파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제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좀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마이크론 실적이 어쨌든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나오는지 여부, 이걸 갖고 이제 반도체가 극적 회생을 하느냐, 마이크론이 정말 뭐 희망적으로 다음 분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지에 따라서는 사실 한 번 더 꿀렁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글로벌 이슈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가 물류 쪽에 조금 심상치 않은 건 중동에 이번에 뭐 삐삐라든가 무전기 그 대량 터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어제 금요일 날 오후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이제 미국도 이거 감당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될지, 사실 이번에도 나온 거 보면 뭐 미국 몰랐는데 막 터트렸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이스라엘 총리가 정말 극단적으로 갈 때까지 밀어붙이는 야, 진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전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우리가 체크 포인트 네. 짚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뭐 금투세죠 일단은. 이거 이제 24일 날 지금 3대3 대진이 완성이 됐거든요. 3명씩 나와서 찬성과 이제 뭐 유예 또는 뭐 반대 이런 쪽으로의 어떤 토론이 24일 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주식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토론에 대한 어떤 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개인적으로 진짜 허락만 된다고 하면 저도 가서 한번 보고 싶고, 경우에 따라서 뭐 하나 던질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니, 왜 허락이 안 그러십니까? 되겠죠. 그래, 아니, 하세요. 이판국에 한번 저기 전국구 스타 한번 제가 두부 들고 가겠습니다. 예, 뭐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동 이슈가 좀 어떤 식이 되느냐에 그래요. 따라서 이제 유가 부분하고 물류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게 또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커지면 이게 가뜩이나 인플레 저해 요인이, 그러니까 인플레 이제 붐업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다음번 미국 금리의 결정에 있어서 약간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일정으로 미국을 가는 걸로 돼 있어요. 해리스랑 트럼프 다 만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금요일 날 아침 뉴스에서 그게 보도되면서 뭐가 있었냐면, 그냥 빈손으로는 안 가고 평화 재건계획 갖고서 간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체코 가서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동맹하자 이런 얘기 아마 제안을 하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재건 이슈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좀 돋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 네.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변수는 계속 사실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슈가 계속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단 내부적으로 보면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만약 저기서 토론에서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데요. 안 나면 또 불안할 거고, 났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최소한 뭐 한 3년 정도 유예 정도로의 당론이 모아진다 이러면은 조금 그래도 알터니가 빠졌다 이런 정도의 반응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걸로다가 뭐 바로 부목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다음 넥스트 테마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밸류업에 관련된 이슈들이 뭐 자천 타천으로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연휴 때 이제 트럼프가 암살기도 두 번째를 한번 맞았는데도 미국의 대선은 지금 거의 박빙으로 지금 계속 그렇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누가 실수 안 하고 누가 더 뭐 언행에 있어가지고 실수 안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미세한 차이. 지금 뭐 그 러스트벨트 쪽에서의 뭐 특히 펜실바니아 표심 갖고서 누가 되네 안 되네 이걸 갖고 우리는 또 해리스 트럼프 트레이드를 만들고 있으니까
관련되는 변수로서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젤렌스키의 방미를 통한 이슈에서 재건 이슈를 좀 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하에서 앞으로의 증시 흐름 네. 한번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흐름은 저는 일단은 팩트 자체로만 보면 분명히 화나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반도체 수급을 우리가 이제 뭐 기관이라든가 개인들이 와 이거 정말 말도 안 돼 이러고서 적극적으로 담으셔가지고 바닥을 우리 스스로 찍어줄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느냐 아직 그런 단계가 아직 성숙되진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보여줬듯이 초반엔 30몇 포인트가 올라요. 근데 끝날 때 10포인트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미국의 상승이라든가 뭐 반도체 너무한 거 아니요 이런 이제 분노심을 갖고서 초반에 땡기는데 중반 넘어서 수급이 확인이 되니까 오늘이 아닌가 봐 뭐 이러면서 지금 알아서 밀리는 수급이거든요. 지수기도 하고요. 그럼 2600을 안정적으로 넘기가 상당히 좀 버겁거나 누가 방울을 달려고 먼저 나서지 않는 한 힘들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속해 있지 않은 코스닥 쪽에서 최근에 낙폭도 심했으니까요. 순환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미국장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신고가 나는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용해 와가지고 비반도체 섹터에서 이슈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뭐 대왕고래도 찾을 수 있고 하다못해 딥페이크도 1박 2일 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또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하게 사실 요약을 드리자면 코스닥의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뭐 최후의 보루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입각해서 우리 시장도 간헐적인 반등 시도가 나오는 시장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짧고도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요 반등의 짧은 시기 한 달 정도 내외로 보는데 저는 이 시기를 충분히 이용하실 어떤 준비나 상황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 사실 보면 하루에 상한가 한 7, 8씩이 나와요. 네. 이게 장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냉정하게 보면 너무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밸류체인으로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안 가는 거고 나머지 섹터 뭐 바이오 요새 신났죠. 조선주, 방산주 나름대로 신고가 랠리를 띠는 녀석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 불안을 가장해서 자동차 화재라든가 또 국제적인 불안을 이용해서 유가라든가 물류 관련주도 사실 이게 뭐 도덕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이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 할 거리들이 없는 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되는데 우리 장이 뭐가 돼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시면 각계 전투에 나서시기가 상당히 좀 버거우실 수가 있는데 그 딱 그냥 어떻게 보면 그 2차 전지의 분리막이라고 있는 그 소재처럼 분리를 해갖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쪽은 네. 안 되는 섹터, 이쪽은 되는 섹터, 이쪽 안 된다고 전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쪽 갖고 좀 놀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안 되는 쪽에서 자꾸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되는 쪽을 찾아서 되는 쪽에서 놀자.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가 어떤 반도체도 캐즘에 빠지거나 뭐 모건 스탠리의 첫 번째 보고서로 뭐 겨울에 빠졌을 때 보면 그게 아주 단기간 내에 헤쳐나오지를 못했다라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타깝지만 가격적으로는 착한데 이거를 지금에서 10% 20% 누가 땡겨줄 건데 이런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잠깐 멈춤, 딴 데 가서 좀 놀고 와도 큰 가격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보시는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앞으로 될 종목들, 그러니까 될 섹터들, 될 종목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공부하고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한번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뭐 많이 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결국은 뭐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안 돼요, 뭐 AI가 안 돼요 그러지만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백악관 차원에서 어쨌든 AI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적인 TF를 만들면서까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속도의 어떤 조절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 다음 레벨을 준비하고 있는 뭐 메가 트렌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액침 냉각 이슈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뭐 지금 이번 주에도 아직까지 웨어러블 로봇 안 나왔는데 9월 달에 나온다고 하던 게 또 이게 삼성이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지금 아직 기사가요. 8월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9월 초에 나온다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 부회장급에서 뭐 로봇을 신수종 사업의 하나로 거론은 했는데 뭐 얘기한 그러니까 약속이 어겨지면은 이유를 좀 얘기해줘야 이게 답답한 일이라는 거예요. 소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을 안 해주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뭐 언제 초에 나온다 그랬어, 뭐 9월 달에 나온다 그랬지 이렇게 또 버무릴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 없어.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언론에서 넘겨짚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은 뭐 없는데. 할 말은 없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을 뭐 민초들은 사실 저런 기사의 제목을 보고 8월 시점에서 9월 초에 나온다네 이걸 갖고 사실 팩트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건데 만약에 아니면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좀 뒤전되면 그거에 맞춰서 뭔가 좀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도 어쨌든 안 나왔으니까 기대를 해볼 수밖에요.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만은 어쨌든 스테디셀러예요. 지금까지는. 예. 맞아요. 이번에 그 노벨 무슨 의학상인가 이거 비만 치료제 개발하신 분들이 탔다고 그러던데요. 뭐 그런 이슈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는 약간 쌍봉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다시 재부상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AI 인프라를 투자를 확대한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련주들 올라가는 그림이 있고요. 일단 요거는 세론 25일 날 세론으로 보는데 23, 4일까지는 유지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짧은 이제 대왕거래 테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모아서 보면은 뭐 늘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자동차, 로봇, 전력 인프라 또 밸류업은 이제 제가 저기 느낌표를 해놓은 게 뭐 24일 금투세 여부에 따라서 저게 불화산이 될 수도 있고 휴화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느낌표를 표시를 해드렸고 지금 현대가 구글 웨이모랑 로보택시 지금 사업을 타진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테슬라의 기본 로보택시가 10월 10날 공개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율주행 이슈는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간헐적인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해피라고 아래쪽에 해놓으니까 해피가 뭐야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사실 VT, 파마리서치, 블루엠텍 금요일 기준으로 다 신고가 났습니다. 이게 장난 아닌 것이 화장품, 뭐 실리콘툴 포함해서 최근 들어서 신고가, 파마리서치 피부 미용기기 쪽으로 신고가, 블루엠텍은 비만 치료제 유통 쪽으로 해서 가장 또 좋은 신고가 흐름들을 계속 타고 있어서요. 뭐 이런 해피성, 인간의 삶의 어떤 질을 높여주는 쪽,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그 관심 종목에 놓고 공부를 하면서 네. 적절한 하여튼 지금 보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언제 사느냐, 언제 파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잘 파셔야 됩니다. 안 팔고 계속 모으시는 건 이제 내가 20, 30년, 30, 40년의 대계를 보고 계속 모으면 나중에 돈데 이런 이제 장기적인 포석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장이 어떻게 돼도 아무 어떤 꺼리낌이나 문제가 없으신데요. 내가 어찌됐든 수익을 빨리 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확정을 지고 싶으시다는 건 그냥 계속 사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든 짧든 뭐 길든 잘 나오시는 거, 잘 팔고 나오시는 거
그에 대한 관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